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국가 성장 동력은 이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 달려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내용이죠. 특히 서비스의 선진화를 핵심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거나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시장 확대를 이뤄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추진 과정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란보다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고요.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의료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1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환자 유치사업체 등록 의무화와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또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 진출 등 국제 의료 사업을 지원해 관련 사업들을 육성시키는 건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의료 시장 공략에 나선 나라들도 많습니다. 영국은 해외 진출 지원 기관을 통해 중동과 중남미 등으로의 진출을 추진 중이고요. 일본의 경우 국가 주도의 의료사업 세계화 정책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2,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의료사업 육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등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시장 규모는 2020년에 약 338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후발주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의 후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탓에 법안 처리는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데요. 과연 논란을 잠재우고 의료지원법이 제정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해외 의료시장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주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김하빈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찼습니다. 네 분 나오셨는데요.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동우 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윤나비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성모병원의 정등남 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2005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발족되고요. 이제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을 텐데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예, 그동안 2009년도에 예.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환자 유치 알선 행위가 예. 허용이 되는데 외국인 환자에 한해서 예.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들이 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끔 물꼬가 터진 것이 2009년입니다. 일정 자격은 어떤 자격을 말씀하십니까? 특별한 자격이라기보다는 외국인 환자들의 안전성에 예.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전문의 1인 이상을 법화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만 6년 동안 외국인 환자가 누적 100만 명이 한국을 다녀갔고 이로 인한 지원 수익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등 빠른 저희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희가 2010년부터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면서 초기에는 20여 개 기관이 나간 거에 불과했지만은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19개국에 125개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하는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과거의 내수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가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 또 해외에서의 한국이 의료도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해외 인지도가 제고된 게
무엇보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무용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 외국인 환자 수가 100만 명을 이제 넘어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의료 관광이 굉장히 좀 국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시죠. 예. 네, 저는 이제 보건복지 분야 인력을 교육하는 이제 예. 전문 교육기관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과정들을 보면 이제 외국인 환자와 한국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의료 통역 예. 과정이라든가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운영하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 의 활성화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통역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시고 그 외에는 네. 또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의료 통역 분야의 수요가 가장 많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의료 서비스, 국제 의료 서비스 인력인 뭐 국제 역량을 갖춘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라든가 아니면 해외 환자를 향한 어떤 상품 개발 또는 브랜드화를 위한 해외 마케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는 뭐 선진국에도 굉장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많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또 지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앞서 저희 한동훈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의료기관이 나가면서 어떤 의사라든가 간호사, 예. 의료기사, 행정직들을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진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개인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제 해외에 취업하기 위해서 진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 간 어떤 의료인의 면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는 있지만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준비되고 갖춰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기관이 갈 때 예. 그 파견 나가는 인력에 대한 파견자 교육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같이 시키고 있고요. 또 국제 역량을 갖춘 이제 간호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그 간호사들이 해외 의료 면허를 취득하거나 진출하는 데 필요한 언어나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요즘 최근에 보면은 네. 뭐 이제 외국인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네. 굉장히 이제 축하할 얘기기도 한데 또 폐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불법 브로커들이 네, 있는 것 브로커들. 같고요. 네. 그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에 있는지요? 예, 아마 그 외국인 환자 유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예.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에 서울 서부지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구속 기소가 지금 9명, 그리고 9명이, 예, 106명의 불구속 기소를 했고 내용으로는 그 수수료를 30% 내지 60%까지 그 환자의 진료비에 상당액을 갖다가 이제 브로커가 이제 그럼 가져간 의료 거죠. 서비스가 불량화될 수밖에 뭐 없겠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이제 그게 원인이 됐던 게 이제 그 외국인 환자가 그 수술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고 예, 그게 예. 외교 문제까지 비화가 되는 바람에 예. 이제 한번 이런 그 원인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여러 가지 시장 혼란 예. 또 그 상당 부분 진료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 진료 자체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의료 사고 이런 폐해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불법 브로커라고 하는데 그럼 합법적인 브로커는 예, 어떤 절차를 현행 통해서 자격 취득? 우리 한동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의료법에 따라서 예. 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죠 등록을 예. 하고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예. 그런 자본금이라든지 예. 인력들을 갖춘 상태에서 적법하게 신고를 해서 유치하는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적법한 브로커고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그렇죠. 브로커 행위를 예. 하는 것을 예. 불법 브로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예, 거죠. 무등록 유치업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그 뭐 정확한 통계는 없겠습니다만 시중에서 불법 브로커들의 비중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아까 뭐 기소된 네, 이제 벌써 그 숫자는 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조사를 한 4, 5개월 정도 했는데 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구속되거나 기소가 됐으니까 예. 뭐 실질적으로 더 파보면은 예.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음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다시 한번 손을 좀 봐야겠다라는 데 있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국장님 지금 불법 브로커 문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병원 현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 실무팀들이 예. 그런 그 브로커 하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언어가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의료법에 이제 인정이 된 거지만 실무팀들이 잘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병원에 이제 국제협력팀이나 국제진료 관계 하시는 분들이 그 에이전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 병원의 문화와 맞는 에이전시인지 그리고 환자들 집중해서 그 관리를 해주는 에이전시 그런 데를 이렇게 잘 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느낌이라 그럴까요? 이제 환자한테 진료비를 그 에이전시 피에다 같이 넣는다든지 진료비를 자기네들이 내서 지불을 하겠다든지 이럴 때는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짚어봐야 됩니다. 근데 국장님 계시는 그런 뭐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크지 않은 병원에서는 일단 외국인 환자 유치가 우선이고 그래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불법 브로커 활동을 알면서도 사실은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불법 브로커의 문제는 예. 뭐 사업 초기부터 계속 예. 언론에서도 관심과 또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지만은 실제로 불법 브로커가 활동을 하는 부분은 중국 환자들 예. 중에서 이제 수가가 예. 높은 이제 성형 쪽에 좀 이제 국한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중국 환자들이 있는 이유는 이제 중국의 관시라는 문화 때문에 예. 이제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런데 좋은 의사를 소개받을 때 이렇게 웃돈을 주는 그런 또 어떤 관습적인 것들도 일정 부분 차지를 하고요. 예. 또 성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진료비가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수료라든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불법 브로커라는 것들이 그 한국 의료 관광 시장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해외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찬물을 끼워줄 수 있는 국가 그렇겠죠. 신도 부분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숫자가 활동을 하더라도 예. 이런 것들에서 근절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절실한 뭐가 근본적인 시점이라고.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것들은 지금 정부의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의료법상에서는 예. 불법 브로커를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예. 또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현행의 시장 행세 상황에 맞게 지금 고치는 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법적 근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네, 사실 우리 국내 의료법은 내국인 환자들을 유치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뭐 수고비를 받는다든지 사례비를 예. 받으면 그게 형사처벌되고요. 예. 그다음에 면허 정지까지 의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10년에 이제 법 개정되면서 예. 시행되면서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자 해서 그쪽은 돈 받고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사실 의료법 내에서 똑같은 행위인데 예. 내국인은 단속하고 예. 외국인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이걸 같이 두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도 이쪽 저쪽 핑계를 대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 환자 유치 제도는 사실 우리 국내 의료에 관련된 국내 의료법에다 드는 게 아니라 예. 빼내서 독자적으로 두고 그러면 거기서 때로는 예. 그 법적인 상충도 발생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빼놔야지 오히려 더 법적인 상충이 안 발생하는 거죠. 같은 법 내에서 어느 쪽은 허용하고 어느 쪽은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네. 의료 민영화 하려다가 못해서 그 부분만 지금 빼가지고 예외를 두고 적용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접근이- 네, 개인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는 어떤 가버넌스의 예. 그 의료기관의 지배를 누가 할 거냐의 문제고요. 예. 이거는 의료 해외 진출 또는 해외 환자들을 오는 것에 대해서 예.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예. 이런 거니까 의료 민영화하고는 전혀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 보면은 예.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분리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단편적인 수익 때문에 병원 관계자들이 외국인 환자다 그러면 무조건 그 소개를 받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의료법에 있는 그런 모든 준수 사항들이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요. 또 초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서로 병원 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예.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 큰 병원들도 초기에는 서로 이렇게 퍼센테이지 에이전시 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얹어주고 예. 끌고 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이게 환경이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병원들이 그 질서를 지키기 시작하니까 예.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대형 병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좀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의 병원 그래서 시장에 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파산하는 병원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그 탈출구를 해외 환자 유치해서 찾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과열되고 그 가운데서 또 불법 브로커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 뭐 법적인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요. 정부의 또 관리 감독도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고 좀 법이 좀 더 강화가 그렇죠. 되어서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법 브로커와 좀- 이렇게 병원들이 네. 사업을 하게 되면 뭐 면허를 정지시킨다든가 이런 좀 강수를 두는 것도 가장 강한 방법을 지금 예. 말씀하신 거고요. 예, 예. 그 법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개정안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골자는 뭐냐면 그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은 예, 예. 아직 처벌 규정은 없거든요. 행정적으로 그걸 만들어야 약간 되겠네요. 그죠? 시정 조치 정도는 있지만은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둘 거냐 말 거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처벌 규정을 두게 되면은 형사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서부지청에서 불법 브로커만 기소가 됐지 병원들은 이제 처벌이 그렇죠. 그 부분 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법이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좀 수정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어느 분야에 지금 외국인 환자 가장 많습니까? 성형 뭐 어떻습니까? 성형외과, 치과 어느 쪽에 수요가 가장 많은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2009년도에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예, 시작했을 때 6만여 명으로 시작했던 우리나라 예. 해외환자 유치 시장이 예. 작년 기준으로 26만 명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해외환자 유치라고 하면은 이제 성형 쪽이 제일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희가 매년 예. 의료법에 의해서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한 의료기관들은 예. 매년 전년도 유치 실적을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끔 예, 되어 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전수조사 통계 집계가 가능한데 가장 많은 진료과는 내과가 제일 많고요. 내과. 성형외과가 이제 증가세가 빠르긴 하지만 지금 한 10% 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성형외과도 그렇고 내과도 그렇고 뭐 외과는 또 어떤데 수술 환자 사후 관리 이런 부분도 계속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지역적으로 어떤 수술을 받든가 의료 행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가능하지만 또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때로는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도 또 뭐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먼저 이제 실무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예, 좋을 예.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부다비 마리나 건진센터라고 이제 그 아부다비 VPS 그룹하고 예. 서울 성모병원하고 그 건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3월 6일 날 오픈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돌아온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저희 나라. 그때 골수 이식을 서울 성모에서 받았던 환자 가족이 예. 그 아이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를 찾아왔어요. 예. 마리나 검진센터를. 그래서 제가 얼른 본원의 그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확인을 한 후에 그쪽 현지에서 검사를 하고 예. 그 결과를 공유해서 환자를 즉각적으로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보건청도 그렇고 굉장히 기뻐했고 예.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의 초기보다는 훨씬 실무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내 병원의 어떤 그 뭐죠 사이트가 외국에 존재할 경우에는 그런 어떤 공조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렇지도 않은 게요. 저희가 그 마리나 검진센터 세워지기 전에 러시아 환자 경우 예. 저희 이제 암 환자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예. 러시아 경우에는 러시아 코디네이터가 의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암 환자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예. 항암 치료를 하는데 보통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항암 치료를 한국에서 하는 분들도 음식이 먹기 싫고 구역질이 나고 굉장히 힘든데 해외에 와서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한 번 정도 하고 한두 번 하고 그 레지멘이라 그래요. 그 치료법을 그 러시아에 있는 병원에 예. 그분이 갈 수 있는 병원에 의료진과 공유를 합니다. 음. 그래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우리 본원에서 한두 번 정도 하고 예.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지에 꼭 그 병원이 없더라도 예.
그 병원, 본원에서, 한국의 병원에서 얼만큼 성의를 가지고 그 환자들에게 이렇게 집중 사후 관리를 하느냐, 예.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스마트 시대인데 말이죠. 그런 것들 좀 원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지속 성장 가능하게 예.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반드시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또 점점 또 IT 산업 이런 게 발전함으로써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같이 됐을 때 한국을 찾는 환자들의 편의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접근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또 한편 국내에서는 이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가 수익이 되다 보니까 좀 국내 환자들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서로 이렇게 눈을 쳐다보시는데 누가 대답을 좀 제가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2009년도에 의료법 개정을 하면서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을 예. 시작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사업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국인 예.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예. 외국인 환자의 병상 점유 비율을 5%를 넘지 못하도록 사업 초기부터 규정을 뒀었습니다. 근데 예. 실제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보면 5%가 아니라 뭐 한 0.5%도 못 미치죠? 미치지 않을 5% 정도로 에도.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외국 환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여력이 있군요.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실제로 보면은 뭐 아무리 대형 병원들 보더라도 100명 중에 뭐 5명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국인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보십니다. 다만 오히려 외국인 환자가 옴으로써 예.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 환자들이 여러 가지 또 그런 수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으면서 예. 새로운 장비 같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이 생긴다든지 예. 그런 것들은 또 고스란히 저희 또 내국인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같이 이뤄가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의료 서비스를 실천하다 보면 예. 전에는 이제 외국인 환자들이 없을 때는 이제 뭐 외국 국제 인증들을 요즘 유행이 돼가지고 많이 병원들이 많이들 받고 받죠. 있는데 예. 그에 대한 실천을 사실 이렇게 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국제 환자들이 오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글로벌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국내 환자들에게도 예. 의료 서비스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 의료 서비스 질을 좀 한 단계 네네, 업그레이드하는 높인다고 예, 그런 생각해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질문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의료 사업 지원법이 지금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변호사님? 예. 아까 모두의 안내 방송이 좀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예. 그리고 최동익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좀 깁니다. 예.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모두 이제 해외 환자 유치 부분을 의료법에서 떼어와서 새로 독립적으로 놓겠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뭐 암암리에 많이들 나가셨잖아요. 병원 예. 해외 진출. 이 부분이 사실은 근거가 좀 미비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법안으로 넣어서 뭔가 정당화시키겠다라는 게 큰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법안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제목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예. 이명수 의원 법안 사업법안이고, 예. 그다음에 최동익 의원 법안은 어떤 지원법안, 이렇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차이는 부분은 좀 자율성을 강조하고 사업적으로 어떤 좀 활성화를 시키고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고, 최 의원님 법안에서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고 좀 지원해주겠다, 예. 후견적 배려를 해주겠다, 이런 차이인데 큰 취지에서 보면 크게 아주 상충되거나 이의가 있거나 뭐 견해가 아주 날카롭게 대립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법안의 장점들을 좀 따가지고 예.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예. 얘기 나왔던 해외 원격 진료를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자, 예. 그런 내용도 있고, 의료 광고를 좀 더 풀자, 예. 그런 내용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에 있던 환자 유치 제도를 좀 데리고 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법 브로커 거래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뭔가 신고가 들어간다든지 포상 제도가 들어간다든지 이래서 좀 관리를 하자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진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예. 세제적 혜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두는 그런 식의 법안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자,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시 24분 25초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전일 22 통화정책회의 이후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앞으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유동성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견조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발표된 국내 3분기 GDP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1.2% 성장을 하게 되면서 오늘 투자 심리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1%대 오름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보다는 조금 상승폭을 줄인 상황이고요. 현재 지수는 204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도 강박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전거래일보다 0.71% 오른 이 48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1%대 강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24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4거래일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공시를 통해서 이 자사주 매입 등 이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강보합권을 그려내며 주가 가리키고 있고요. 이 현대차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일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기대치에 조금 부족한 이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오늘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장중에 53,900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구간 5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1%대 오름세를 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전일 견조한 3분기 실적을 기록했던 SK하이닉스 하지만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 넘게 오르며 주가는 3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셀트리온이 3%에 가까운 오름폭을 시현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1%대 오름세를 나타내며 현재 구간 11만 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서가 1%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CJ ENM이 전거래일보다 0.61% 오르며 8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오늘 결국 하락으로 전환이 됐죠. 전거래일보다 0.09% 내림세를 보이며 현재 주가는 45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 자전거 트렌드를 바꾼 혁신적 프레임.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프레임.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위스. 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담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 우리 사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좀 기여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 보건의료 서비스업의 그 예. 고용 유발 개수를 제조업 분야의 한 2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고용 유발 개수라 하면 매출이 이제 10억 원 증가했을 때 예.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의미하는데요. 예. 2015년 1월에 발표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 보건 서비스업이 한 11.8명 이렇게 되어 있고 제조업이 6.4명 예. 그리고 전 산업에 있어서는 한 8.6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보건의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 보건의료 서비스업에 부과해서 예. 그 대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의료 통역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의료 서비스 등과 관련된 새로운 전문 인력의 어떤 일자리 수요가 매우 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최근 이제 복지부에서 발표한 예. 그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2017년에 외국인 환자를 50만 명 정도 유치를 하고 예. 또 160여 개의 의료 시스템이 해외로 진출했을 때 한 11만 명 정도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이제 장밋빛 전망인데 실효성은 있다고 보시는죠? 그만큼 사실은 이제 그러한 어떤 국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우리 국내 외에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이제 조성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실은 이제 의료 통역 분야 같은 경우를 보자면 예. 현재 의료 통역 인력들이 이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더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는 외주 업체에 따른 이제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역료 단가라든가 이런 예. 것도 의료기관이나 의원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예. 특정 언어를 제외하고는 예. 다소 어떤 의료 통역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저임금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조금 더 안정된 근로 여건에서 또 적정한 통역 단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글로벌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그렇게 이제 저임금화되고 통역 단가도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증되지 않는 예. 의료 통역 인력들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많고요. 그거에 따른 어떤 의료 사고라든가 의료 예. 분쟁 이런 부분들이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오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문 인력 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예. 어떤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에 따라서 어떤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어떤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럼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뭐 좀 구체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계속 외국인 환자 유치라든가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확대된 그런 이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이런 전문 인력들을 키워내는 교육 예. 사업들에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재직자 위주의 직무 역량 향상 교육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예. 학부나 대학원 과정서부터 어떤 보건의료인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교과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취업 준비자라든가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국제의료 사업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사업들이 단순히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검증된 인력으로 배출될 수 있는 이제 자격증 제도가 조금 같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별히 의료 통역사 같은 경우는 아직 자격증 제도는 없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이수한 그 수료생들도 이제 수료증을 가지고 사실 활동을 하는데 그 수료증이 사실 자격증만큼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증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가 이러한 전문가 인력에 대한 풀 구축 관리를 위한 이제 플랫폼을 좀 구축해서 예. 또 여러 필요한 산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지원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 의료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단장님? 무엇보다도 그 글로벌 진출하는 부분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해외 환자 유치, 예. 우리 지금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 해외 진출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민간 차원에서 의원급으로 작게 나가던 것을 이제는 점점 규모도 커지고 예. 또 연관 산업과의 같이 동반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진출형 나라에 대한 정보라든지 예. 특히 의료기관 해외 진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각 나라에서 보건 부분은 그 자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떠한 산업 분야보다도 규제와 예. 인허가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된 예. 정보 제공 같은 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것들이 대형화되고 사업이 규모가 되면서 이런 것들에 필요한 자원 조달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런 예. 것들이 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뭐 글로벌 진출 추진 사례 꽤 많죠. 네. 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주로 어느 지역을 또 대상으로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희는 그동안 뭐 중국의 중국의 그 큰 병원과 대학병원과 그 성형외과 부분의 대학병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 성형외과 부분에 그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환자 모객을 해서 그 의사들이 가서 수술도 하고 오고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3월에 건진센터를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진출 사례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협약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년 반, 2년 정도 이제 초기 세팅까지 쭉 예.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 해외 진출이라는 것이 그냥 한 줄로 한두 줄로 그냥 나오는 거지만 모든 각 분야의 사람들이 굉장히 피땀을 흘리는 거다. 그리고 제대로 해야지 저희가 자칫하면 그저 그 인력이나 송출하는 대체 인력 수준의 그런 예. 진출 형태로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그 메모드한 계획을 국가와 함께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중동에 저희가 이제 진출을 해봤는데 예. 벌써 한국의 모든 이런 의료 관광을 예. 벤치마킹해서 아부다비나 두바이의 그 지역적 그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예. 그걸 활용해서 그들은 벌써 메디컬 투어리즘의 그런 어떤 근거지로 향후 5년, 10년 후에 자기네가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마음 좋게 처음에 이렇게 퍼주는 식으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이제는 이제 민간 합동을 해서 예. 저희도 그 어떤 전략적 기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나아가야지 그냥 우리가 어떤 병원이 진출을 했다 또 진출을 할 거다 이런 장밋빛 그런 꿈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예. 단계별로 모든 그 좋은 것들을 이렇게 코어를 해서 나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못하면 진짜 필요한 의료진하고 의료 기술만 대주고 그렇죠. 과실은 또 외국에서 챙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이제 뭐 예. 제주는 누가 예, 예. 먹고 돈은 누가 번다고 줄 서서 개준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바와 예. 같이 그렇게 가서 저희가 의료 기술만 그쪽에다가 주고 오는 예. 계약 어떤 위탁 운영 계획이라고 하죠. 예. 그런 어떤 채권적 계약으로는 언제 뭐 마음 바뀌면 나가라 그렇죠. 이러면 다 예. 뺏기고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재정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뭔가 이런 제도가 생기면 예. 이제 향후에는 자본을 들고 가서 오너십을 갖고 있는 병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해외 의료 진출이고 그렇죠. 또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현지화돼서 예. 수익을 벌면 그걸 다시 외화로 국가로 갖고 들어오고 예. 이런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조금 미흡했는데 이 재정법이 생기면 예.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지금까지 우리 국내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예. 맞고요. 지금 2013년 기준인데요. 뭐 통계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111건 진출한 가운데 28건이 철수했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점수를 수령해서 매기기는 어려운 부분이 예. 있지만은 저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불확실성에서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어떤 확실성을 이뤄가는 굉장히 난이한 과정이었지만은 그나마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게나마 이루어진 것들이 이런 것들의 성과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는 같이 민간이나 정부가 같이 지금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제일 어려웠던 것들은 어떤 의료기관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들이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또 저희가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또 그런 방법이기도 했는데요. 예. 이런 법의 가장 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진출을 할 때 신고를 하기 예. 때문에 정확한 예.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기관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게 파악이 가능하게 된 점도 가장 큰 또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우리 의료 서비스와 경쟁을 벌이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있습니까? 중동 경우 제가 이렇게 예. 느낀 거는 지금 저희가 2012년도에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예. 지금 협약을 해가지고 환자 송출을 받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그 1년에 내보내는 게 13만 명 정도예요. 그래서 UAE는 자국에서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은 다 외국에 내보내는데 거기에 주로 선두주자를 가는 게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 미국, 영국, 예. 싱가포르, 태국. 근데 이제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한국이 이제 인벌브 된 건데 굉장히 지금도 보람 있는 거는 콜센터를 통해서 우리 마리나 건전센터 같은 경우 한국 의사가 볼 수 있어요. 진료를 이렇게 원해요. 예. 그 중동 사람들이. 예. 그럴 때 저희가 그 한류를 느끼는데 예. 한국 의료 기술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걸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는 의사소통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위에 글로벌 시대라 영어를 잘하고 또 다른 언어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의료 인력 중에 이런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윤나비 부장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학부 때부터 좀 더 글로벌 인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장기 대책을 세워서 기울여서 의료인들이 자기네가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예. 통역보다는. 예. 그리고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쑤시고 아픈지 뭐 찌르는 듯이 아픈지 여러 가지가 참 있는데. 증상 표현하기가 영어도 애매해요. 근데 이거를 외국어로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달라지잖아요, 예. 치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가서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그리고 같아요. 우리 한국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인정을 해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좀 퀘셔너블하게 생각하냐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독일이라든지 영국, 미국 이런 데 조금 비교를 했을 때 문제점으로 그들이 예, 안고 예,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다 같이 좀 관련된 부서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장기 대책을 가지고 꾸준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꾸준하게 단계별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미국 있습니다. 생활을 한 14년 했는데요. 초기에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증상을 표현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아랫배가 쌀이하고 아픈데 이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지 참 힘들었는데. 근데 아까 경쟁국 중에 이제 그 태국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태국 여행을 한번 하다가 그 심한 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방콕 시내에 있는 대형 병원에 입원을 한 이틀 한 적이 있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언어적으로도 불편이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의료 서비스도 너무 그 호텔 정도 수준의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야 태국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우리보다는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의료 서비스만큼은 참 태국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좀 아까 지적하신 부분 수정 보완을 해서 더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지자체끼리도 경쟁이 무척 심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관장님?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환자들이 예. 지금 현재는 뭐 한 70% 이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현재 지금 수도권에, 수도권에 집중돼 많이 있죠. 몰려 예. 있는데 뭐 그건 아무래도 뭐 체류 기간을 적게 하고 또 의료 기관들이 많이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보이지만 의료 서비스가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은 우수한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아무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라도 환자가 찾아간다는 그런 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병원들 중에서도 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 병원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해외에 많이 알리고 예. 또 실제로 환자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환자가 또 하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서비스 산업의 다양한 예. 지역의 경제적 낙수 효과를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뭐 숙박, 관광, 쇼핑, 뭐 요식까지 환자가 병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지역의 다양한 더 나아가서 고용 창출까지도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지금 지자체에서도 예. 갖고 있는 다양한 우수 의료 기술과 또 지역 인프라, 관광 인프라와 연결된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네 분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의료 민영화라는 이슈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고 치료하는 기관은 같고요. 지금 많은 말씀하신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만 대상으로 해서 떼어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데 아마 뭐 오늘 토론 주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아마 좀 앞으로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 우리 의료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뭐 마음 같아서는 많은 수익을 얻어서
뭐 올리면 좋겠지만 또 현지에서 계속 지속 가능한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어서의 어떤 봉사활동이랄까 어떤 사회적 책임이랄까 이런 것들을 또 다 해서 현지에 뿌리를 내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문화 쪽이니까 부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기술을 알리는 데 있어서 예. 해외에서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그 구전 효과에 의해서 예. 한국이 되게 좋다더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중남미 쪽의 어떤 저개발 대상국에 우리의 우수한 의료를 예.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이제 펼치게 되면은 예.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어떤 의료 기술의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서울 성모병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같이 동참해서 하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좋은 사례들을 이제 우리 예, 사례 소개 좀 민간 해주세요. 합방으로 정말 의미 있는 게요. 이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야근도 많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 나눔 의료 할 때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6건 정도를 2011년부터 했고 예. 이제 나라에 이거를 나눔 의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페루에서 어떤 환자가 온다 그러면 항공권과 생활비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병원 자체에선 자선 진료로 진료비를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는 사례가 이제 2년 전에 페루에 13살 된 하이디라는 소녀인데 저희는 이제 캐톨릭 이념을 이제 실천하는 병원이기도 하지만 페루에 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신부님께서 예. 성당에 이렇게 있는데 저녁 때 그 아버지가 막 우시면서 오셨대요. 우리 아이가 13살인데 오른쪽 팔에 골육종이라고 암이 걸려서 팔을 자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어떻게 지혜로우신지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원에 이제 다른 신부님이 보시고 저희 팀에다 얘기를 하셔서 빠르게 우리 한동호 팀장님이 이제 그 분야에서 그 팀장으로 계셨는데 빠르게 연락을 해가지고 합동작전을 해서 그야말로 3일 만에 예.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와서 팔을 자르지 않고 먼저 항암요법을 해서 그 암조직을 줄인 다음에 그 조직만 떼어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3년 뒤에 계속 저희하고 연락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정말 잘 성장을 하고 있고 꿈이 뭔지 아세요? 여의사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사가 돼서 불쌍한 그 안 걸린 환자들을 돕겠다고 예. 이렇게 꿈을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작은 일부터 시작됐지만 얼마나 큰 한 생명을 살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일이 페루에서도 알려지고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홍보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들을 좀 잘 홍보를 해서 현재 우리가 진출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치료받은 소녀가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다. 네, 의료 수준이 조금 낮은 개발도상 국가의 의료진들 연수 사업도 우리가 또 좀 하나의 지원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사실 저희가 1950년대에 예. 우리나라의 의료를 발전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게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의 미네소타 미네소타 대학에 가서 대학이죠. 미네소타 예. 프로젝트라서 맞습니다. 예. 의료 기술을 배워와서 예. 후학을 양성해서 지금 이제 우수한 의료 기술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 배우러 오게 되는 예. 그런 이제 우수성을 갖게 되었으면서 한국에 많이 오는 국가들의 의사들이 예. 한국에 찾아서 저희가 1년에 한 100여 명 정도 초청을 하고요. 예. 와서 병원에서 한국의 우수 기술을 배우고 돌아가서 다시 또 환자들을 보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또 그런 국가들과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빠르게 같이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갖게 되는 또 보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실무 현장에서 그 예. 의료인 연수 지원에 대한 효과란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에 뭐 일가 친척에 의사가 있으면 어느 병원에 누구한테 가면 수술을 잘한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따라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 이 의료진 연수들이 각 나라에서 저희 병원만 해도 지금 22개국에 한 300여 명이 왔다 가셨는데 일단 거기서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병원에 그 스페셜리티가 있는 그 과에 소개를 예.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 그쪽 나라에서는 의료진이 어느 병원으로 어느 나라로 가라고 하니까 그게 가장 신뢰 있는 정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에서 이렇게 환자를 받는 경우도 많지만 예.
연수 왔던 의료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송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건강한 사례죠. 예.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네, 있는 네. 그런 지원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의료사원 지원법 제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토론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관점에서 뭐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네,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면은 참 국내 청년 취업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과 맞습니다. 예. 또 사람을 구하는 그런 산업체 간에 또 미스매칭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나 의료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굉장히 그 양질의 어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 의료사원 지원법 관련해서 좀 정리 네, 좀 뭐 해주시죠. 사회자님께서 이게 의료 민영화하고 좀 예.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차후에는 뭐 조금 또 저는 충돌이 의료 있지 않을까 민영화보다는 생각합니다. 의료 세계화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의료 세계화. 예. 그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선교적인 목적이라든지 교육적인 목적이라든지 외교적인 목적으로 많이들 나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별 병원들이 정부 협조 없이 국가적인 지원 없이 나가서 지금 가서 실패도 하고 예. 성공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러한 음지적 경험들이 이제 이 예. 법을 통해 가지고 양지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뜻은 국민이 호응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보다 좋은 성장, 예. 원동력으로 활용이 되고 또 많은 고용을 창출을 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선진적인 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해외에서 한국 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까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와 이해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뭐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시니까 좀 네. 현장에서 지금 아쉬운 점, 뭐 네. 정부가 앞으로 좀 이런 지원들은 더 해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마지막 일단 정리를 그 해주시죠. 외국인 환자 예. 유치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현지에 가서도 일을 하고 이렇게 와서 느낀 것은 각 국가를 비롯하여 의료기관 모든 관련 부서에서 예. 우리가 각 업적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업적만 막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분야에 우리가 총동원 집결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바람직하게 질 높은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의료사업지원법 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동우 단장, 그리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윤나비 부장,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 그리고 서울성모병원의 정득남 국장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많은 산업에서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급한 곳이 바로 이 의료산업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 선진화를 두고 벌이는 논란보다는 좀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 함께 찾아보는 지혜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